로는 못생기고 비참하며 외로운 오타쿠로 평생 괴롭힘을 당해왔다. 로핌 때문에 그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아이인 아카리에게서 진곤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는 그녀를 참을 수 없는데 주로 그녀가 항상 악랄하게 굴고 그를 배자로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다. 카리는 그를 기분 나쁘게 만들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유형이다. 녀는 그를 바퀴벌레처럼 무시하고 그는 동료 오타쿠 친구인 진저 이스와 함께 있다. 느날 수업에 가게 되고 지로의 짝사랑인 시오리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로운 수업 프로젝트에 대해 매우 흥분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무작위로 짝지어져 서로와 결혼하고 아이를 만들어야 하는 시뮬레이션 결혼 프로젝트야. 아니, 최선의 배우자처럼 행동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거지. 지로는 이것이 재미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쇼리와 짝지어질 것을 기도했어. 하지만 물론 신은 지로의 추잡한 꼴에 개의치지도 않겠지. 시오리 대신 아카리와 짝지어졌어. 물론 아카리도 이 상황을 기뻐하지는 않았어. 그녀는 텐진이라는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에게 완전히 집중하고 있어. 그녀는 지로에게는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행동하기 시작해. 지로. 그녀는 그의 감정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지로는 실망하여 자신도 이 짝을 원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아카리는 시오리가 그 대상이라고 추측하고 그에게 자신이 너무 예측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웃으며 그와 같은 처자에게 관심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런 그녀의 말에 지로는 그녀를 놀려주기로 결심하고 천신조차도 방탕한 여자를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하고 그들의 순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로는 더욱 기분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카리가 자신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요. 그러자 아카리가 그에게 화를 내며 그들이 잘 지내기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래야 랭킹이 올라갈 수 있다. 그녀는 만약 그들이 높은 랭크에 올라가면 한 달 후에 파트너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로는 이 규칙에 대해 전혀 몰랐다. 하지만 아카리가 이를 말해주자 그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얻으려면 완벽한 커플인 척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생각은 지로를 부끄럽고 약간 불편하게 만든다. 하지만 아카리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그의 귀에 속삭이며 자신이 그의 완벽한 아내가 되겠다고 하고 그를 믿고 있다고 말한다. 그 후 그들의 순위는 상승하지만 처녀인 지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떠나기로 결정한다. 그가 떠나자 아카리는 슬프게 남겨진다. 그녀는 다른 누군가가 텐진을 빼앗아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결심을 한다. 한편 지로는 시오리가 텐진과 행복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우울해진다. 그는 혼자 집으로 걸어가며 마치 동상처럼 느낀다. 그는 아카리에게 얼마나 슬픈지 말할 수밖에 없지만 아카리는 그가 얼마나 우울해 보이는지를 알아차리고 그를 위로하기로 한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잡고 슬프고 기분이 우울하다고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디에도. 그녀가 그렇게 하는 동안 지로의 친구가 초인종을 누르고 지로는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카리는 그를 멈춥니다. 그녀는 그들이 점수를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그에게 작별 키스를 해달라고 농담을 합니다. 그녀에게 작별 키스를 하라고요. 지로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녀가 음식을 말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혼한 척하려고 했었지만 몇 마디 농담을 나눈 후 그녀가 진짜 키스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망설이지만 당황한 채로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는 떠납니다. 아카리는 그가 그녀의 뺨에 키스하라고 하자 당황한다. 어느덧 그는 시오리에게 키스받는 꿈을 꾼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아카리가 곁에 있어 그가 키스해줘 라는 말의 의미를 묻는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아카리와의 키스가 얼마나 좋았는지 확실히 기억한다. 이후 지로는 아카리와 함께 교무실로 호출된다. 그가 나가면서 시오리가 텐진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질투가 치밀어 오른다. 그는 수업 중에 화가 난 척하며 시오리가 자신을 알아차리길 바란다. 하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는 텐진과 함께 있는 시오리를 상상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학교가 끝난 후 비가 오고 지로는 우산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의 클래스메이트들은 게임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카리가 들어와 그가 친구들과 만나느라 늦을 것이라고 인터러프트한다. 텐진을 포함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다. 지로는 기분이 더 나빠지며 자신의 하루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불평한다. 친구 중 한 명이 그를 괴롭혀서 기분을 풀어주려 하며 그와는 달리 그는 함께 사는 볼륨감 있는 파트너가 있다고 말한다. 한편
선생님은 지로에게 그의 순위가 2주 동안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가장 낮은 순위에 있다고 말한다. 아카리가 텐진과 노래방에 있는 동안 지로는 여전히 비를 기다리고 있다. 아카리가 짝사랑하는 친구와 얼마나 더 재미있게 놀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그런데 시오리가 우산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나타난다. 그녀는 지로 옆에 앉자고 하면서 따뜻함을 위해 그의 팔짱을 끼게 된다. 지로는 놀라서 아마도 곤충 때문에 시오리가 전에 텐진에게만 팔짱을 끼웠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아마 벌레도 무서워했을 거예요. 시오리는 지로에게 다시 처음 이름으로 부르라고 요청한다. 지로는 불안하게 시도해보지만 텐진이 나타나기 전에 말을 마치지 못한다. 시오리를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준비를 한다. 아카리가 여전히 화가 난 채로 같은 우산 아래 지로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그녀는 텐진과 함께 걷는 것이 좋았을 거라고 불평한다. 지로가 사과하고 나서 그녀는 정말로 그가 짝사랑하는 사람을 쫓아갈 계획인지 물어본다. 그녀가 그의 볼을 꼬집고는 포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들은 지로의 집에 도착하고 아카리가 오므라이스를 만들어준다. 그녀가 케첩을 천천히 부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지로는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놀라게 된다. 맛있다는 것을 그가 그녀에게 먹여주려고 시도하지만 그녀가 웃으며 그런 일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한다. 지로가 창피해하며 다시 시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그녀가 직접 먹는다. 나중에 지로는 휴대폰을 들고 밖에서 혼란스럽고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의 심장이 두근거리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는 아카리와 얼마나 가까웠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 어느 운이 좋은 저녁, 시오리가 나타나 비를 맞으며 밖에 서 있다. 그녀는 자신이 그와 함께 있어도 되는지 묻고 지로는 부드럽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에게 키스하려고 다가간다. 하지만 일이 일어나기 직전 아카리의 목소리가 끼어들고 그녀가 들어와 지로에게 서두르라고 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를 안으며 하룻밤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갑자기 아카리는 이상한 것을 발견한다. 벌레 같은 생물체가 그녀를 겁에 질리게 한다. 그것이 그녀를 놀라게 한다. 지로는 TV를 끄며 그것은 그냥 멍청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카리는 그들이 최고의 커플처럼 행동해야 최고 순위에 도달할 수 있어. 그녀는 그들을 위해 구입한 맞춤 파자마를 꺼내며 그를 놀라게 해. 그것을 입으면 추가 점수를 받을 거라고 말해. 지로는 그녀가 왜 이렇게 과장되게 행동하는지 완전히 혼란스러워. 특히 그녀가 텐진과 노래방에 갔다는 걸 알고 나서 그는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 척해. 신경 안 쓰는 척. 아카리는 그에게 돌아서라고 말해. 그녀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로는 용기를 내서 그 앞에서 갈아입기로 결심해. 그녀가 주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왜 자신이 주저해야 하지? 갑자기 번개가 치고 전기가 끊긴다. 지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모르는 사이에 아카리가 그 위에 뛰어오르고 지로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는다. 그는 그들이 가까워져서 순위가 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카리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게 된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불을 켜고 어둠 속에서 그녀가 울고 있다는 걸 본다. 그녀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싫어하고 지로는 문을 열려고 시도하지만 지문 스캐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로는 어색해하며 아카리는 자신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아카리는 그에게 다가붙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지로는 동화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우물에 나타난 유령에 대한 옛 전설로 그녀를 무서워하게 만든다. 아카리가 패닉 상태에 빠지자 그는 자신이 그녀를 무서워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사과하고 아카리는 천진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아카리는 그의 손을 잡고 잠시 동안 그에게 의지하고 싶다고 말한다. 동안 지로는 그녀가 귀엽다고 느끼지만 그는 자신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깨닫고 멈춘다. 받았다. 아카리는 친구에게서 받은 무화염 양초를 찾아 켜고 두 사람은 함께 앉아있다. 지로는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했는지 고민하지만 다행히 아카리가 잠이 든다. 그녀를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그녀가 귀엽다고 인정한다. 그녀가 자는 모습일지라도 그는 그녀에게 잘 자라고 속삭이고 그녀는 잠들어 있지만 아카리는 그가 한 모든 말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첫 두 주의 성적이 드디어 발표되고 지로와 아카리를 제외한 모두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아카리가 순위를 확인했을 때 여전히 2랭크에 갇혀있는 걸 보았다. 가장 낮은 순위. 지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쇼리에게도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의 짝사랑.
그녀가 텐진과도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지로와 아카리가 함께 열심히 노력해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시오리와 텐진이 랭크에 오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로는 고향이 그리운 가운데 아카리가 친구들과 놀러 간 것을 계속 생각한다. 그는 시오리가 좀 더 친절하게 그를 돌봐줬다면 어땠을까 고민한다. 그는 아카리가 적어도 신경 쓰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설령 그게 단지 그걸 위한 것이었다 해도 그들의 가짜 결혼의 일부분이다. 그때 초인종이 울린다. 지로는 아카리가 오기를 바라며 심장이 두근거린다. 하지만 문을 열자 그는 의외로 시오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한편 아카리는 친구들과 함께 있지만 그녀는 산만하고 피곤해 보인다. 친구들은 그녀를 놀리며 하루 종일 텐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그들은 심지어 팬케이크가 진짜 키스처럼 느껴져야 한다고 농담한다. 이 댓글은 갑자기 아카리에게 지로와 나눴던 키스를 떠올리게 하고 그녀를 당황하게 한다. 그녀는 친구들이 틀렸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왜 그녀가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 아카리 자신도 왜 지로가 자꾸 떠오르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더욱 답답해진다. 지로의 집에서 시오리는 아카리가 그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다. 지로는 아카리가 도움을 줄 만큼 그를 걱정했다는 사실에 놀라고 감동한다. 시오리는 심지어 그에게 배려 깊은 선물도 가져왔고 그들이 어렸을 때 아프던 시오리를 돌봐줬던 때를 상기시킨다. 시오리는 주방으로 가서 앞치마를 두르고 그를 위해 요리를 시작한다. 지로는 긴장하며 중학교 때 시오리에게 고백하고 싶었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녀가 전학 가기 전에. 하지만 고백하는 대신 그녀가 항상 친구일 것인지 물었을 때 그는 겁을 먹고 우정의 영역에 머물기로 동의했어. 그 기억은 여전히 아파. 식사를 마친 시오리는 지로와 함께 앉아 그가 먹는 모습을 보고 있어. 그가 아프고도 식욕이 있어 기뻐. 지로는 그녀에게 먹여달라고 부탁하지 않은 것이 후회되며 그녀와 더 가까워질 기회를 놓친 것 같아. 그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시오리는 자신과 텐진이 번갈아 요리한다고 말해. 지로는 조금 위안을 얻어. 그는 아카리가 모든 요리를 해준다고 언급하며 시오리를 놀라게 해. 아카리가 그걸 잘한다고 말하고 있어. 시오리는 그와 아카리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지만 대신 지로는 그녀와 텐진의 파트너십으로 화제를 돌려. 그는 그녀를 격려하는 척하지만 사실 그녀가 자신의 파트너였으면 좋겠어. 시오리는 지로에게 지지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만약 그가 자신의 남편이었다면 일이 더 수월했을 거라고 농담해. 지로는 얼굴이 빨개지고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잘하고 있다고 말해.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해. 방금 상황이 얼마나 어색해졌는지 깨닫고 그는 당황해하며 침대 밑에 숨어버려. 그날 밤 시오리는 지로가 그녀를 부를 때 행복했다고 속삭여. 그녀의 이름을 아까 말했어. 다른 곳에서 아카리의 친구들은 시오리를 달콤하고 순수하다고 수다를 떨고 있다. 그들은 시오리가 행동을 시작하면 텐진이 그녀에게 빠질지도 모른다고 제안한다. 그들은 아카리에게 그녀의 생각을 물어보지만 아카리는 생각에 빠져서 대답하지 못한다. 속마음에서는 아카리의 머릿속이 지로와 떨쳐내기 힘든 이상한 감정에 갇혀있다. 지로의 집으로 돌아가서 시오리는 그에게 입맞춤을 하려다가 멈추고 그들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녀는 그에게 항상 친구로 남아달라고 부탁했던 때를 떠올리며 더 많은 말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녀는 다시 시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그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지금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나중에 지로는 아카리에게 자신이 그녀를 위해 최고의 남편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설령 그것이 그냥 프리텐트일지라도 그는 그녀가 텐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한다. 아카리는 그게 멋지다고 말하지만 이유 없이 그의 말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녀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기분이 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녀는 지로에게 남자들이 시오리처럼 달콤하고 순수한 여자를 좋아하는지 물어본다. 지로는 그녀가 텐진을 좋아하니까 상관없다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아카리는 대답을 더 요구하며 테이블에 몸을 기울이고 지로는 결국 사랑으로 만든 집밥이 어떤 남자에게도 행복을 줄 것이라고 말해요. 특히 그녀 같은 사람에게서요. 아카리는 이 아이디어를 활용하기로 하고 지로를 끌어들여 도시락 만들기를 연습해요. 도시락을요. 요리를 하면서 지로는 아카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보고 결과에 감명받아요. 그녀가 그에게 맛보라고 하지만 그는 훌륭하지만 좀 더 달았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러자 그녀는 텐진은 더 성숙한 맛을 선호한다고 반박해요. 그들은 티격태격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피드백을 테스트하기 위해 도시락을 싸요. 나중에
지로의 친구는 그를 놀리며 그의 인생이 로맨스 만화 같다고 말해요. 그 주위에 아름다운 소녀들이 가득한데 아카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로에게 점심이 어땠는지 묻는다. 그가 달지 않았다고 다시 말하자 그녀는 짜증이 나고 그들은 다시 논쟁을 벌이고 그의 친구는 그들을 무시하려 한다. 그날 밤 지로는 아카리가 텐진을 위해 특별한 점심을 준비하는 모습을 본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차려입고 있어 지로는 놀라게 된다. 떠나기 전에 아카리는 지로에게 예전처럼 작별 키스를 요청하며 놀라게 한다. 이전처럼 지로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녀가 텐진을 보러 가는데 왜 그의 키스를 원하는지 궁금해한다. 아카리는 마지막에 지로의 키스 덕분에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인정한다. 지로가 고개를 숙이자 문이 울린다. 시오리가 애플파이 상자를 들고 천진에게 선물하러 온다. 그녀는 천진이 달콤한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아카리에게 불안감을 준다. 아카리는 슬픈 표정으로 파이를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을 더 줄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다. 천진에게 지로는 그녀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그녀에게 놀라운 사람이라고 말한다. 모든 남자가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그의 말은 어색하게 들리고 아카리는 그에게 그녀를 그렇게 보는지 물어본다. 그렇게. 지로는 이를 부인하지만 아카리는 그를 믿지 않는다. 그녀는 그를 제압하고 그의 진짜 감정에 대해 놀리며 그가 그녀와 함께하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본다. 지로는 이를 무시하려 하지만 아카리는 계속 밀어붙이며 그가 원하면 앞으로 나아가도 된다고 말한다. 지로는 그녀가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불안하고 불편해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멈추게 하며 그런 행동은 진짜 커플만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카리는 그를 무시하며 그들의 가짜 결혼이 진지한 것이 아니라고 행동을 그만두라고 한다. 그리고 화를 내며 나간다. 지로는 충격에 빠진다. 학교에서 파트너 간의 친밀도를 보여주는 랭킹 시스템이 시작된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숫자가 천천히 떨어지며 5에서 4, 그리고 2로 내려간다. 텐진과 시오리는 최상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지로는 바닥에 갇혀있다. 맨 아래에 있다. 시오리는 자신의 짝사랑인 지로가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 그와 함께 파트너가 되고 싶지만 교환은 옵션이 아니다. 그녀의 슬픔이 뚜렷하다. 화장실에서 지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데 그의 친구 너드가 들어온다. 너드는 대형 오타쿠이다. 너드가 지로의 낮은 순위를 보고 그가 왜 힘들어하는지 묻는다. 지로는 별거 아니라고 대답하며 털어낸다. 하지만 속으로 그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고 자신이 무엇을 달리 했어야 했는지 고민한다. 다르게 그의 마음은 쇼리와의 이전 상호작용으로 돌아간다. 처음에는 그녀가 그를 놀리는 줄 알았지만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가 떨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그녀가 긴장하고 있었다. 이 상황은 그녀에게도 그만큼 새롭고 압도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생각이 그를 불쌍하게 만들었다. 완전 바보 같은 기분이었다. 나중에 시오리는 지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그의 아카리와의 상황에 대해 묻는다. 지로는 그들이 싸웠다고 인정한다. 그는 상처 주는 말을 했고 후회하지만 사과할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사과할 수 없었다. 아카리는 너무 화가 나서 듣지 못하는 것 같다. 시오리는 그를 격려하려고 한다. 그는 아카리와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그냥 이야기하기만 하면 아카리가 그를 용서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이 어릴 적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그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덧붙인다. 친구였다. 로가 집에 돌아오면 저녁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걸 보지만 그의 마음은 른 곳에 있다. 킹이 제로가 되었고 아카리는 그녀의 방에 있다. 시 망설인 후 지로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방으로 걸어가 을 두드린다. 여가 문을 열고 들어오게 했을 때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돈다. 카리는 침대에 누워 시선을 피하고 지로는 그녀의 방에서 미안 향기를 느낀다. 는 어색하게 사과하려 하지만 아카리는 괜찮다고 말하며 그를 멈춘다. 일 아니라고.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너무 애썼다고 사과하고 둘 다 이 일은 잊어버리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지로는 그걸 잊지 않겠다고 한다. 그는 그녀가 오해했다고 설명하며 사실 그는 그걸 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사실 그는 이전에 그녀와 더 가까워지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다. 그는 그 순간을 공유해준 그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야기한다. 아카리는 당황하며 그를 중단시키고 그가 이상하다고 말하며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그를 놀리며 그가 아직도 처녀인 이유가 당연하다고 한다. 지로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녀가 맞다고 인정하지만 그는 아까 멈췄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녀를 존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둘 중 어느 쪽도 후회하지 않도록 서두르기를 원하지 않았다. 후회. 그는 지금 그들 사이의 어색함이 싫다고 덧붙인다. 그는 단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즐기고 싶어 한다. 함께. 그는 그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요청하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머리에서 수건을 제거한다. 그는 다시 그녀와 결혼한 부부가 되고 싶다고 터놓고 말하지만 곧 자신이 너무 나갔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아카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가 절박하게 들린다고 놀린다. 지로는 그녀가 처음에 결혼한 척 그만하자고 제안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결혼한 척 그만하자고 한 건 너잖아. 아카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상관없다고 말한다. 어쨌든 졸업하려면 함께 있어야 한다. 졸업하려면 어쨌든 함께 있어야 해. 지로는 혼란스러움을 느끼지만 아카리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자신의 뺨에 올려놓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를 더 좋아한다고 고백하자 놀란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그를 멈추고 단순히 집에 오라고 말한다. 아카리는 그 후 현관으로 나간다.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며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스럽고 조금 들뜬 기분이 듭니다. 다음 날 체육관에서 너드가 지로가 아카리를 지켜보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를 놀리며 너드는 자신의 농구 실력을 뽐내고 분명히 주목을 받는 것을 즐깁니다. 지로는 아카리와 시오리가 너드의 화려한 움직임에 감명을 받은 것 같아 더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드는 시오리에 대한 소문을 무심코 꺼내지만 지로는 그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한편 아카리의 친구들은 너드가 자신의 순위에 상관없이 파트너를 바꾸지 않겠다고 수다를 떱니다. 패배감을 느끼며 지로는 혼자 앉아있다. 너드가 그를 기운내게 하려 하지만 시오리가 지로보다 더 잘생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낫다고 농담한다. 그 말에 상처받은 지로는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너드가 진짜 누구 편인지 묻는다. 너드는 웃으며 항상 시오리의 편이라고 말하며 모든 여성의 동맹이라고 한다. 생각에 잠긴 지로는 너드가 중세의 영웅이 되어 적들과 싸우고 압도적인 힘으로 동상을 부수는 상상을 한다. 이 낮잠에서 너드는 주목의 중심이 되고 지로는 배경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낀다. 이 낮잠에서 너드는 주목의 중심이 되고 지로는 배경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낀다. 이 낮잠에서 너드는 주목의 중심이 되고 지로는 배경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낀다. 이 낮잠에서 너드는 주목의 중심이 되고 지로는 배경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낀다. 지로의 우울한 표정을 보고 시오리는 그에게 다가간다. 그녀는 그가 아카리와 다시 싸웠냐고 묻는다. 지로는 부인하고 시오리는 아카리가 착한 사람이라서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지로는 시오리가 그가 정말로 왜 화가 났는지 밝혀주면 뭐라고 할지 궁금해한다. 생각을 정리하며 그는 그녀에게 텐진 곁에 영원히 있을 계획인지 묻는다. 한편 아카리는 혼자 체육관 장비실로 가서 물건을 반납한다. 그곳에서 텐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갑자기 상자가 흔들리며 거의 그녀에게 떨어질 뻔하지만 텐진이 빠르게 반응하여 간신히 그것을 멈춘다. 그들의 가까움은 아카리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든다. 그녀는 그가 도와준 것에 감사하지만 순간에 압도당한다. 텐진이 괜찮냐고 묻자 그녀는 털어내듯이 눈에 먼지가 들어갔다고 말한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턱을 들어 올리며 그녀에게 보라고 한다. 바로 그때 너드가 열린 장비실을 우연히 발견하고 텐진과 아카리가 친밀해 보이는 순간을 목격한다. 동시에 시오리는 지로에게 중요한 말을 하려다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난다. 지로는 결심하며 그녀를 부르며 꼭 1등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체육관에서 텐진이 너드에게 잠금을 맡기며 열쇠를 건넨다. 너드조차도 텐진의 차분한 태도에 감명을 받는다. 시오리가 텐진과 함께 떠나고 너드는 조용히 빠져나가려 하지만 지로가 아카리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지로가 그녀에게 다가가지만 아카리는 다음 수업에 늦을 거라며 그를 무시한다. 수업에 늦는다며? 다음 날 지로는 앉아서 휴식을 취하며 좋아하는 게임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너드의 갑작스러운 방해로 그가 집중하지 못한다. 지로는 게임 속 여자친구를 우연히 남겨두게 되어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다. 좌절감. 너드가 평소처럼 호기심 가득한 방식으로 다시 텐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지로는 더는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낸다. 그는 너드에게 빨리 핵심만 말하라고 한다. 너드는 주저하며 뭔가를 말할지 고민한다. 그는 텐진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고 언급한다. 그래서 그에 대해 나쁘게 말하기가 어렵다. 마침내 그는 아카리와 텐진이 키스를 했다는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한다. 지로는 얼어붙고
완전히 경악한다. 그의 머리는 혼란스러운데 그는 무표정을 유지한다. 상관없다고 그는 쿨하게 말한다. 그는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며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털어낸다. 아카리는 텐진을 좋아하고 나는 시오리를 좋아해. 그는 덧붙인다. 하지만 너드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지로의 진짜 감정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며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본다. 그의 기분. 너드가 떠나자마자 지로의 생각은 혼란스러워진다. 그는 아카리를 위해 행복하려고 애쓰지만 그것이 아프다.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축하를 보낸다. 그녀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비록 그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의 무게, 게임 속 여자친구가 그를 버린 것까지 그를 힘들게 한다. 더 이상 텅 빈 기분이 들었다. 그 후 지로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 들어가자 그는 아카리가 소파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본다. 그는 아카리에게 병에 걸렸는지 물어보고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하지만 아카리는 대답하지 않는다. 걱정한 지로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열이 있는지 묻지만 아카리는 계속해서 무시한다. 그의 말을. 마침내 그는 앉아서 부드럽게 사과한다. 나는 천진이 아니란 걸 알아.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아카리는 갑자기 일어나며 날카롭고 비꼬는 어조로 말한다. 왜 천진을 언급하는 거야? 그녀가 화를 낸다. 지로는 당황해하며 그녀와 텐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다고 말하며 그녀를 위해 기쁘다고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하고 나를 위해 기쁘다고 한다. 왜냐고? 그녀는 진심으로 의아해하며 침착하려고 한다. 지로는 그녀가 텐진과 가까워져서 기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아카리의 눈이 커지고 갑자기 그녀는 웃음을 터뜨린다. 그녀는 너무 웃어서 지로를 놀라게 한다. 웃음 속에서 그녀는 설명할 수 있다. 텐진이 그녀에게 키스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눈에 먼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그 오해가 너무 웃기다며 싸구려 로맨스 만화 같다고 비유하네요. 그녀의 웃음이 사라지고 목소리가 진지해진다. 솔직히 나는 화가 나. 그녀가 인정한다. 텐진 때문이 아니라 너가 나와 파트너를 바꾸려 하지 않아서 그래. 지로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쓴다. 그녀가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아카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지로는 본능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봐? 그녀가 중얼거리며 목소리가 떨리고 부끄러워한다. 그녀가 멈추라고 말하지만 지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대신 그녀를 안아준다. 나는 보지 못하고 있어. 그가 속삭인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어. 아카리가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며 그의 품에 안겨잡게 우는 소리를 낸다. 그는 그녀를 꼭 안아준다. 그날 밤, 지로는 긴 샤워를 하며 하루의 사건들을 잊으려 한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는 아카리에 대해 계속 생각한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는 그녀가 자신의 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녀는 빨래가 없다며 빌렸다고 사과한다. 지로는 그녀를 보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낀다. 아카리는 그의 반응에 전혀 모르고 바닐라 바나나 스낵을 집어 캐주얼하게 물어뜯는다. 그녀가 그를 발견하고 미소 짓는다. 심장이 두근거려. 그녀가 장난스럽게 묻는다. 지로는 그녀의 행동에 익숙하다고 말하며 차분하게 대응하려 한다. 하지만 아카리는 가까이 다가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다. 거짓말쟁이야. 그녀가 작게 속삭인다. 심장 소리가 들린대. 아카리가 계속해서 지로를 놀리자 지로의 차분함이 깨진다. 그녀는 지로에게 텐진에게 이 모든 당황한 에너지를 아끼라고 장난스럽게 말한다. 지로는 짜증이 나서 그녀가 이렇게 차려입고 행동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 앞에서는 편하게 행동해. 아카리는 그를 질투한다고 비웃어. 그러다 그녀의 어조가 바뀌어. 정말 내가 텐진이랑 키스할 거라고 생각해. 그녀가 묻고 나는 그런 여자 아니야. 지로는 대답하기 힘들어하고 아카리는 한숨을 쉰다. 내 첫 키스는 너랑 했어. 바보. 그녀가 조용히 말해. 솔직히 말하면 너는 정말 형편없었어. 그녀의 말은 지로에게 엄청난 충격처럼 다가온다. 그는 부끄럽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한 기분을 느낀다. 다음 날, 지로는 교실에서 시오리와 단둘이 있게 된다. 함께 칠판을 닦으면서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게 된다. 그녀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한편, 시오리는 친구들이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라고 격려했던 것을 떠올린다. 같은 시간, 아카리의 친구들은 그녀를 놀리며 지로에게 관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한다. 아카리는 이를 부인하지만 왜 그들의 말이 그렇게 신경 쓰이는지 비밀스럽게 궁금해한다.
지로가 시오리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려고 할 때 아카리는 그에게 쇼핑하러 가고 싶냐고 문자한다. 그녀는 지로가 시오리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왜 갑자기 불안한지 모르겠어서 근처에 숨는다. 그녀는 왜 갑자기 불안한지 모르겠어서 근처에 숨는다. 그녀는 지로가 시오리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한편 지로는 대화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시오리가 그의 어깨에 지우개를 부딪혔다. 그녀는 그에게 몸을 숙이고 눈을 감으라고 부탁한다. 잠깐 동안 지로는 그녀가 자신에게 키스할 것인지 궁금해한다. 심장이 두근거리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그의 얼굴의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아카리는 지로에게 뜨거운 우유 한 잔을 가져오며 너무 많이 만들었다고 한다. 그녀는 가볍게 시오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본다. 지로는 망설이지만 괜찮다고 대답한다. 아카리는 그를 믿지 않으며 그녀의 이름으로 부르라고 도전한다. 지로가 우유를 마시다 질식해 당황한다. 아카리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특별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더 몰아친다. 감정 표현. 지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른 채 중얼거린다. 아카리는 관계에서 자신만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중얼거린다. 감정 표현. 그녀는 조용히 고백한다. 때때로 여기에 사랑하는 사람은 나뿐인 것 같아. 감정 표현. 그녀의 말에 지로는 놀란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깨닫는다. 아카리는 빠르게 되돌아가며 그건 단지 가정적인 이야기였다고 말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간다. 그녀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였다. 지로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그녀가 진심이었는지 궁금해한다. 다음 날 학교에서는 커플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을 발표한다. 시험에 탈락하면 함께 보충 수업을 듣게 된다. 지로는 자신의 실력에 자신이 없고 아카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녀에게 시험에 대해 물어보지만 그녀는 친구들과 노래방에 간다고 넘긴다.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어요. 걱정스러운 지로는 그녀가 자신과 같이 공부하기를 주장한다. 설득 끝에 아카리는 불만스럽게도 동의한다. 에서 아카리는 집중하기 위해 애쓰며 짜증이 나서 연필을 두드린다. 로가 그녀를 격려하고 그녀가 문제를 올바르게 풀자 그녀의 얼굴이 밝아진다. 여는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고 그의 칭찬에 힘을 얻는다. 9. 아카리는 자신이 자랑스럽고 농담으로 지로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는 얼굴이 빨개지고 그녀는 그가 좋아하는 것을 놀리며 웃는다. 이 깊어지면서 아카리는 점점 조용해지고 지로와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많아 즐거워졌는지 깨닫는다. 업이 다가오면 그들의 일상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해한다. 온다. 생각은 그녀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하게 된다. 길을 떠나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야. 하루아침에 지로가 화장실로 들어갔을 때 아카리가 그의 성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보통 그의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아서 더욱 특이했다. 그녀는 커피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중간고사 결과가 그날 나중에 발표될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날 늦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그녀는 지로에게 뜨거운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머리가 엉망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그녀는 웃으며 나중에 고쳐주겠다고 말했다. 아카리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았지만 지로는 그녀가 자신의 성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성으로 계속 부르곤 했다. 나중에 널드가 지로가 온라인에서 뭔가를 검색하고 있을 때 나타났다. 널드는 아내와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논쟁 중에 그녀에게 그 시기가 맞는지 물어봤다고 인정했다. 8. 지로는 널드가 얼마나 무지한지 믿을 수 없었고 그에게 누군가를 괴롭히는 완벽한 사례라고 말했다. 누군가를 짜증나게 하는 방법. 널드는 그냥 웃으며 자신의 용기에 대해 존경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루가 지나면서 지로는 아카리의 행동을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그녀는 그렇게 자주 그의 성으로 부르고 있었던 걸까? 그녀답지 않았고 그것이 그를 계속 괴롭게 했다. 밖에서 걷고 있을 때 그는 한 소녀가 다른 소녀에게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다. 메이가 다른 소녀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났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고백은 거절로 끝났고 지로는 상처받은 소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메이가 이런 상황에 대해 항상 사과하던 것을 떠올렸다. 그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닌데도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아카리와 그녀의 이상한 행동으로 계속 돌아갔다. 저녁이 되자 지로는 아카리가 한번 그에게 이름으로 불러주길 원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했다. 그것이 그를 이름으로 부르길 원한다고 말했다. 갑자기
그게 그녀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샤워를 하면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서 그녀의 반응을 볼까 고민했다. 반응을 볼까 고민했다.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아카리가 화장실로 뛰어들어왔다. 신이 난 모습으로 그녀는 그들의 순위가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제 8위에 올랐다. 그녀는 너무 기뻐서 그의 품에 뛰어들어 꽉 안았다. 지로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기쁨을 나누지 않을 수 없었다. 바위처럼 딱딱해졌어. 샤워를 마친 후 아카리는 지로의 머리를 말려주었다. 그녀는 이상적인 아내처럼 행동하며 그가 얼마나 좋은 냄새가 나는지 칭찬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성으로 부르며 지로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동안 지로는 자신의 이론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부드럽게 아카리라는 이름을 불렀지만 소음 때문에 그녀에게 들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시도해보았고 이번에는 더 크게 불렀다. 아카리는 드라이기를 끄고 무릎을 꿇고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다. 그 순간 지로는 자신의 추측이 맞았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녀를 행복하게 했다. 그는 다시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아카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그 이름을 듣는 것이 좋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카리라고 계속 부르라고 부탁하며 그것이 자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이 여전히 결혼한 척하고 있는 동안 이런 순간들을 즐기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런 순간들을 즐기고 싶었다. 지로는 그녀를 즐겁게 해주기로 결심하고 계속 그녀의 이름으로 부르며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차렸다. 그녀에게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알아차렸다. 그녀의 당황한 반응은 그에게 이러한 작은 제스처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했다. 이러한 작은 제스처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했다. 그 사이 메이는 지로와 아카리의 순위가 상승한 것을 알아챘다. 걱정스러운 메이는 슈리에게 다가가 지로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빨리 행동해. 메이는 지로와 아카리가 이미 키스를 했고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것은 시리를 불안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만들었다. 메이는 나중에 시리가 지로와 단둘이 있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시리는 체육 시간에 기절하는 척하며 보건실로 가게 되었다. 메이는 지로를 찾아가 시리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녀를 확인해보라고 권유했다. 그에게 지로가 도착했을 때 시리가 이미 텐진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것을 보았고 어색함을 느꼈다. 그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메이가 준 다른 것을 그녀에게 건넸다. 슈리는 지로와 아카리 사이가 잘 풀리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지로는 최근에 그들이 다투는 것을 멈췄다고 설명했으며 그것이 그들의 순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슈리는 한숨을 쉬며 누군가와 다투는 것이 더 깊은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로가 화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다른 소녀들만큼 성숙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인정했다. 대화는 슈리가 첫 키스를 해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바뀌었고 그것을 잘하지 못할까 걱정했다. 지로는 첫 키스는 항상 특별하다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고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슐리는 지로에게 무엇이든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와 키스 연습을 해도 될지 물었습니다. 지로는 당황하며 왜 그녀가 자신과 키스를 하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슐리는 그가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저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던 지로는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몸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술이 닿기 직전에 슐리는 그가 결혼하지 않는 이상 키스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 순간 아카리의 친구 사치가 간호사 사무실을 지나쳤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녀는 부적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재빨리 떠났다. 그 안에서 지로는 실수로 침대에서 미끄러졌고 그 과정에서 수리와 입맞춤을 하게 되었다. 둘 다 충격을 받고 지로는 방을 떠나기 전에 재빨리 사과했다. 당황스러워하며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한편 아카리는 지로에게 여러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사치는 나중에 아카리에게 간호사 사무실에서 들은 수상한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은 아카리를 더 걱정하게 만들었다. 지로의 메시지가 뜨고 그가 간호실에 있다고 알려준다. 불안한 마음에 그녀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카페로 갔다. 그곳에서 텐지는 그녀가 슬퍼 보이는 것을 보고 음료에 휘핑크림을 추가로 얹어주었다. 이 작은 행동으로 아카리는 자신의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보이는지를 깨달았다. 그날 밤 아카리는 지로가 슈리를 잃었는지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들어서자 그녀는 소파에서 자고 있는 지로를 보았다. 그녀는 그가 남긴 엉망을 보고 그가 밤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임을 깨달았다. 밤새 조용히 정리하면서 그녀의 이전 슬픔은 사라졌다.
그녀는 모든 마지막 플롯 아머를 벗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수리의 플롯을 간호사실에서 포기하고 그녀와 함께 플롯을 개발하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가 너무 빨리 성숙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떠날까봐 불안하다. 그녀는 그에게 결혼이 끝나기 전까지 그의 아내로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 아침, 지로는 아카리가 그의 곁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의 거대한 대포들이었다. 아카리는 깨어나 그의 대포로 내려찍었다. 그녀는 기뻐서 인사를 했지만 지로는 즉시 그녀가 평소에 입던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평상복이요. 당황한 지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아카리가 그를 놀리며 그가 그녀의 옷을 벗긴 것처럼 행동하며 하렘 주인공이 해야 할 모든 일을 했다고 했다. 지로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녀와 이야기가 발전했는지 생각했고 그걸 기억할 수조차 없었다. 조금 장난스럽게 놀린 후 아카리는 농담이었다고 인정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어서 안도했다. 아카리는 그가 실망했냐고 물었다. 하지만 이 바보는 여전히 처녀라는 것에 실망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못생긴 바보에게 자신의 첫 경험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꾸짖었다. 그녀의 꿈에서도 그녀는 그의 귀를 막고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 자신은 그와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한다.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이해한다. 그녀조차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다시 그는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없다. 그녀는 그의 못생긴 얼굴이 싫다고 말한다. 다음 날, 너드가 지로에게 다가가서 그와 아카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지로는 아무 일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다고 했지만 행동은 달랐다. 최근에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 너드가 확신하지는 않았지만 넘겨버렸어. 대신 그들은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갑자기 너드가 포옹처럼 들리는 무언가를 들었다고 언급했어. 지로는 그걸 빠르게 무시하며 너드가 오해했거나 다시 상상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 건 아니라고. 나중에 학교에서 쇼리는 쓰레기 봉투를 꺼내야 했어. 그녀가 힘들어 보였고 아카리의 친구인 사치와 나츠미가 도와주러 갔어. 그들이 도와주고 있을 때 지로와 너드가 근처를 걷고 있는 걸 봤어. 사치가 장난스럽게 외쳤다. 이봐. 오타쿠 남자들, 우리를 도와줘. 이거. 지로와 너드가 즉시 논쟁을 시작했다. 서로가 진짜 오타쿠라고 주장하며 서로를 사치는 웃으며 그들 모두 오타쿠라고 말하고 어차피 일하자고 했다. 너드는 자신감 있게 웃으면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내가 할게요라고 말했다. 나츠미는 그를 칭찬하며 그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너드는 자랑스러워 보였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는 것이 무슨 대단한 업적처럼 행동했다. 그동안 사치는 지로와 시오리가 가장 큰 봉투를 함께 옮기고 다른 사람들은 작은 것들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시오리는 큰 가방을 혼자서도 괜찮다고 빠르게 말하며 지로는 약간 거부당한 기분이 들었다. 아야, 이건 아프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시오리를 힐끗 보았을 때 그녀가 얼굴이 붉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로서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더군다나 오후가 지나고 아카리는 사치와 나츠미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 두 친구는 아카리에게 진지한 질문을 할 시간이라고 결정했다. 사치가 시작하며 물었다. 그럼 지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를 좋아해? 아카리는 얼어붙고 얼굴이 빨개지며 질문을 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부인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치미가 다음에 뛰어들어. 그리고 천지는 어때? 그 여자에게 아직도 감정이 있나요? 아카리는 주저하다가 결국 천진과 시오리가 행복해 보였으니 그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사치와 치츠미는 아카리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녀의 지로와의 결혼은 학교 실기시험을 위한 것이었고 진짜 결혼은 아니라고. 실기시험은 실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녀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지로는 좋지만 다른 여자와 짝을 지었을 때 아마도 같은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소녀. 나츠미는 추가로 아카리가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말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가 떠난 후 사치와 나츠미는 아카리가 지로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또한 시오리가 그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느꼈다. 사치는 아카리가 행복하기를 바랐지만 상처받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걷고 있을 때 근처에서 불꽃놀이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것이 아카리를 도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집에서 아카리는 유카타를 입으려 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지로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너무 헐렁하다고 불평했다. 지로가 들어와서 그녀를 위해 그것을 조여주기 시작했다. 그가 작업하는 동안 아카리는 그를 놀리며 말했다. 와, 너 정말 긴장했구나. 완전 처녀네. 그녀는 웃으며 텐진이 축제에 올 것이라고 언급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최고의 모습으로. 지로는 그녀와 텐진이 저녁 내내 함께할 것 같지 않다고 털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아카리는 그를 무시했다. 그녀는 여자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로는 아카리가 항상 자신에게 매우 편안하게 행동하는 것을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유카타를 풀어주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깨달았고 그 생각에 더욱 긴장했다. 유카타를 고친 후 아카리는 지로에게 자신의 옷에 어울리는 리본을 고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다. 지로는 하나를 골랐지만 아카리는 그것이 너무 유치해 보인다고 말하고 텐진이 좋아할 만한 다른 것을 골랐다. 지로는 한숨을 쉬며 왜 자신이 그녀를 도와주고 있는지 물었다. 아카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놀리며 너 질투하고 있는 거지? 라고 말했다. 그 후 그녀는 지로에게 집에 남아 발코니에서 혼자 불꽃놀이를 보라고 하고 텐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했다. 지로는 다시 한숨을 쉬었지만 그녀의 말에 조금 신경 쓰이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아카리는 친구들과 함께 축제에 도착했다. 사치와 나츠미는 아카리에게 텐진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고 최대한 즐기라고 했다. 아카리는 그들의 노력에 감사했지만 지로가 이전에 그녀를 도와준 것이 생각났다. 그녀는 지로가 도와준 일이 떠올랐다. 텐진이 자신을 예쁘게 생각할지 궁금했지만 깊은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감정이 확실하지 않았다. 지로와의 모든 일 이후에 정말 텐진에게만 집중할 수 있을까? 소년들이 도착했을 때 아카리는 텐진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음을 알아차렸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남아 있었다고 사과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인원이 부족해서였죠. 아카리는 실망했지만 이상하게도 안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화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감정이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카리가 축제를 거닐 때 그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다가 텐진이 시오리와 함께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고 아카리는 마음이 처져버렸습니다. 아카리는 텐진이 일하러 가서 시오리와 혼자 시간을 보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처를 받은 그녀는 축제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실제로는 텐진이 슈퍼마켓 가는 길에 시오리를 데려다주고 있었고 그 후 바로 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카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텐진과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축제에 돌아온 지로는 아카리가 이전에 한 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가 정말로 텐진과 로맨틱한 관계를 원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아카리와 함께했던 작은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녀를 도와주고 손을 잡아주고 거의 키스할 뻔했던 순간들. 그는 그들의 짝이 바뀔 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스위치. 그들은 단순히 다시 동급생으로 돌아갈까요? 갑자기 지로는 아카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울고 있었고 뭔가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지로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바로 갈 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카리는 답을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걱정이 된 지로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가까운 곳에서 전화벨 소리를 듣고 멈췄습니다. 주변에서 그는 문을 열고 아카리가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는 채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안해. 아카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그녀는 지로에게 모두가 그녀를 도우려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망쳤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나는 실패했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다시 눈물이 흘렀다. 지로는 부드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환영해. 아카리. 그녀는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고 그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들은 발코니로 나가 함께 불꽃놀이를 지켜보았다. 아카리는 아무것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유카타를 입은 것이 좋았다고 말했다. 지로는 그녀가 아름답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예전에 선택한 리본에 대해 놀리며 그가 질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로는 부인했지만 망설였고 이는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계속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다. 그것이 그녀를 기분 좋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불꽃놀이가 하늘을 밝혔다. 아카리는 지로에게 축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아 고마웠다. 지로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은 이유는 알고 싶지 않아서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그들의 가짜 커플로서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이번 불꽃놀이 축제가 그들이 함께하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게임에서 지로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는 어떤 공주와 함께 있을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수가 크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왕국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압박감은 그를 좌절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한편 아카리는 누워서 자신의 순위를 바라보며 운이 얼마나 나쁜지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희망이 없는 듯 보입니다. 지로는 그녀가 결과에 대해 정말 확신하는지 물어보고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목표까지 단 3자리만 남겨두고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아카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그들이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길이라고. 그녀는 심지어 달링이라고 부르며 그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한순간이죠. 나중에 씻는 동안 시로가 하루의 사건들을 되돌아봅니다. 아카리가 이전에 울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트너를 바꾸자고 고집했습니다. 그녀의 강한 감정과 결심이 그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아카리가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들어오면서 그의 생각이 중단됩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소리치고 있다. 지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라 벌거벗은 채로 그녀에게 나가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무시한다. 그녀는 집에 괴물이 있다고 말한다. 지로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요구하자 그녀는 그 괴물이 사실은 거미라고 밝힌다. 지로는 짜증이 나서 그녀에게 그런 작은 일로 난입했다고 꾸짖는다. 아카리는 눈을 굴리며 아무도 그의 몸에 관심 없다고 말하고 그가 거미를 처리하라고 요구한다. 지로는 한숨을 쉬며 거미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만 아카리는 사라졌다고 한다. 그가 얼마나 컸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손가락으로 보여주며 아주 작다고 한다. 지로는 아카리가 과민 반응했다고 생각하며 더 짜증이 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드라마틱한 행동이 아들이 귀엽다고 느낀다. 상황이 안정된 후 그들은 함께 식사한다. 저녁 식사 중 아카리는 지로와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밝게 한다. 그녀는 숟가락을 나누거나 간접적인 키스 같은 작은 일로 그를 놀린다. 그녀는 대화를 유쾌하게 유지하며 지로를 스스로 웃게 만든다. 갑자기 아카리는 지로에게 만약 그들이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냐고 묻는다. 지로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한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호작용했다. 아카리는 동의하지만 그녀의 남편이 아닌 지로의 다른 버전을 만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인다. 이 말에 그는 놀란다. 그는 놀란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는 데이트해야 해라고 말한 후 빠르게 웃으며 농담이라고 말한다. 지로는 그녀가 진지하다고 생각했던 찰나를 깨닫고 만약 농담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를 궁금해한다. 그들의 가벼운 순간은 아카리가 다시 거미를 발견하면서 끊어진다. 이번에는 그녀가 완전히 패닉에 빠져 지로에게 보호를 요청하며 매달린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지로는 결국 거미와 결판을 내야 한다. 그 뒤에 지로와 작은 거미 사이에 혼란스러운 전투가 벌어지지만 결국 지로는 그것을 없애는 데 성공한다. 아카리는 드디어 진정하고 둘 다 하루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다음 아침 지로는 너드와 만나고 너드는 여름 알바 전단지를 건넨다. 지로는 아무것도 신청한 기억이 없어서 혼란스러워한다. 너드는 지로에게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그 일을 신청했다고 밝힌다. 귀찮지만 궁금한 지로는 전단지를 바라본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시오리가 나타나고 지로의 손에 있는 전단지를 발견한다. 그녀는 신나서 자신과 친구도 같은 알바에 신청했다고 말한다. 네르드는 항상 놀리는 걸 좋아해서 이 상황이 지로에게 시오리와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로는 집중하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여름이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하면서 말이다. 지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카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한다. 잠시 후 아카리가 대담하고 노출이 많은 수영복을 입고 돌아온다. 그녀는 즉시 지로에게 이것이 어떤지 물어본다. 당황한 지로는 얼굴이 빨개지고 너무 과하다는 말을 더듬거리며 한다. 아카리는 그의 반응을 알아차리고 그가 쳐다보는 것을 보고 놀린다. 그녀는 또 다른 수영복을 샀다고 말하며 이 수영복이 너무 위험할 경우를 대비한다고 덧붙인다.
지로는 시선을 피하려 하지만 아카리가 계속 장난스럽게 그를 놀립니다. 그의 어색함을 분명히 즐기는 모습입니다. 아카리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지로는 이를 기회로 넌드가 그에게 여름 일자리를 신청한 것을 알려줍니다.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시오리도 거기서 일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아카리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다시 한번 그를 놀리며 떨어져 있을 때 그녀를 그리워할 것 같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이 떨어져 있는 동안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가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지로가 대답하기 전에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조용히 이미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아카리를 보고 지로는 그녀를 꼭 안아 위로한다. 아카리는 그의 품에 몸을 기대며 부드럽게 미소 짓고 농담으로 그의 도움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다고 말한다. 배터리. 대화를 마치기 전에 아카리는 자신이 해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지로와 함께 언젠가 해변에 가고 싶어. 그녀는 자신이 입을 수영복이 지로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 말에 지로는 더욱 얼굴을 붉힌다. 더욱더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애쓰는 동안 지로는 아카리가 자신과 똑같은 플라이어를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들은 같은 여름 일자리를 함께하게 될 것이다. 자신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고 둘 다 같은 여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로는 그들이 함께 보낼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진다. 그룹은 함께 해변에 가기로 결정하지만 너드가 평소처럼 극적인 모습으로 자신 같은 사람에게는 태양이 너무 밝다고 불평합니다. 그는 그림자를 선호하거든요.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리더 텐진이 그들을 지역 투어로 안내합니다. 아카리는 텐진이 얼마나 멋진지 계속 생각하고 시오리는 자신의 세계에 빠져 지로를 수줍게 힐끗 쳐다봅니다. 곧 아카리와 그녀의 친구들은 수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시오리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수영복을 입으니 정말 귀엽다고 말하고 모두가 앞으로의 하루의 신이 나 보입니다. 한편 그들이 도와주고 있는 가게의 주인인 너드의 형이 모두를 호출합니다. 함께 자신의 일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네르드는 물론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는 이 순간을 아름다운 여자들을 만나기 위한 완벽한 기회로 상상하며 바쁘게 보내고 있다. 여자들. 그가 꿈꾸는 사이에 시오리가 지로에게 다가와 가볍게 물어본다. 그가 주방에서 일할 것인지. 지로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인하고 그녀는 즉시 그곳에서도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심지어 함께 일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지로는 당황한 듯 보이지만 동의한다. 다른 곳에서는 아카리가 계산기를 조작하다가 텐진이 도와준다. 그가 설명하려고 몸을 기울이자 아카리의 얼굴이 새빨개진다. 그녀는 이 순간을 정말 좋아하지만 속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한 아이가 그들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아카리의 친구들이 그를 방해하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정신이 없다. 그들은 그를 놀리며 아카리가 그가 멍하니 있는 음식을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는 마침내 정신이 들게 된다. 놀림은 계속되지만 그들이 아카리를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암시하기 시작한다. 비록 아카리가 텐진에게 관심이 있어 보이지만 그는 이를 부인하려 하고 텐진이 그녀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라고 압박한다. 한편 시오리와 메이는 함께 주방에 있다. 시오리는 메이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지만 메이는 그녀를 놀리며 시오리가 지로와 함께 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녀는 지로를 가리키며 농담으로 저 남자를 봐라. 저 남자는 완전히 쓸모없고 골칫거리야. 시오리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지만 지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후에 시오리는 지로에게 주방에서 도움을 요청한다. 그녀는 그에게 크림을 어떻게 바르는지 보여주며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라고 말한다. 크림이 갑자기 사방으로 튀면서 어색한 상황이 벌어지고 시오리의 얼굴에 묻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지로에게 닦아달라고 부탁하고 그가 그녀의 얼굴을 닦으면서 그의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메이의 말을 떠올리며 이 여름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에 갑자기 지로에게 진짜로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순간은 나머지 그룹이 문가에서 그들을 엿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방해받습니다. 시오리는 사과하지만 지로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과거 여름을 떠올리며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지 못했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시오리는 이사하기 전에 역사가 반복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룹에 덕후가 끼어들어 지로에게 수영복을 가져왔냐고 묻는다. 모두가 해변에 갈 준비를 하면서 분위기가 재밌게 바뀐다. 아카리와 그녀의 친구들이 수영복을 입고 나타나고 덕후는 평소처럼 드라마틱하게 반응한다. 그는 자신의 시야가 회복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또한 아카리의 수영복이 평소보다 더 단정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보통 더 노출이 심한 것을 입기 때문이다. 지로는 아카리가 이 수영복이 자신을 위해 고른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시오리와 그녀의 친구가 남자들에게 물속으로 들어갈 거냐고 묻지만 지로와 괴짜는 바쁘다고 거절한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남자들이 여자들을 몰래 보려는 거라고 놀린다. 지로는 어색해하며 부인하려고 하고 혼자서 그게 더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자 수영복을 감상하는 것은 신성한 영예와 같다. 근처에서 아카리는 시오리와 지로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조금 질투가 난다. 그녀는 스스로를 분산시키기 위해 쇼핑을 누가 갈지 정하는 가위바위보 게임에 참여한다. 지로와 아카리가 짝이 된다. 가게에서 그들은 커플 할인 혜택을 발견하고 아카리는 이를 이용하자고 제안한다. 그것을 지로는 얼굴이 붉어지며 그들이 커플이 아니라고 어색하게 말하지만 아카리는 재빠르게 대답한다. 우리는 결혼했잖아. 기억해. 계산원은 심지어 지로를 행운의 남자친구라고 부르고 아카리는 자신이 꽤 뿌듯해 보인다. 자신에 대해 나중에 아카리는 지로의 어색한 반응을 놀리며 더 자신 있게 대처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더 당당하게. 해변으로 돌아가자 몇몇 남자들이 아카리에게 다가와 쿨하게 행동하려 한다. 그녀를 한 명은 그녀의 주위를 팔로 감싸고 이에 지로는 개입하여 주장한다. 그녀는 내 아내야. 남자들은 즉시 물러나며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기원한다. 그들이 떠난 후 지로는 아카리에게 사과하며 그녀가 자신을 아내라고 부른 것이 싫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를 아내라고 부른 것이. 하지만 아카리는 그걸 전혀 싫어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를 놀라게 한다. 그녀는 심지어 그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연습삼아 자신을 사용하라고 말한다. 진짜 남자친구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나중에 여자들은 사우나에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아카리는 지로와의 결혼에 대해 놀림을 받으며 예전에는 그가 정말 귀찮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마음이 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한다. 시오리는 조금 소외감을 느끼며 조용히 듣고 있다가 결국 웃는다. 그룹과 함께. 그 후 아카리는 지로가 햇볕에 타서 붉어진 모습을 보고 그의 등에 크림을 발라주겠다고 제안한다. 지로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누군가 그들을 보면 이상하게 보일까 걱정하지만 아카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그의 등에 크림을 바르기 시작하고 장난으로 그를 간지럽히자 지로는 당황해서 도망치려 한다. 아카리는 그에게 달라붙어 웃고 있지만 누군가 나타나 인터러프트한다. 나타난다. 지로는 그곳을 빠르게 떠난다. 하루가 저물어 가면서 지로는 심부름을 하느라 바쁘고 아카리는 그를 성으로 부른 것에 화가 나 있다. 지로는 해변 근처에서 만나자는 그녀의 메시지를 보고 섬뜩한 눈빛을 보낸다. 그날 저녁 시오리는 아카리와 지로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호기심이 생기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메이가 산책하자고 제안하며 시오리가 방해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한편 지로는 명백히 화가 난 아카리와 함께 있다. 지로는 평소처럼 사과를 시작하지만 그녀가 왜 괴로워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를 괴롭히는 게 뭔지. 아카리는 그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사과하는 것에 짜증을 내며 그를 방해한다.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의 놀라움에 그녀는 상의를 풀기 시작하고 그 아래에 수영복이 드러난다. 아카리는 이번 해변 여행과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얼마나 신이 났는지 설명하지만 같이 즐기기보다는 그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한다. 그녀는 그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계속 걱정하는 것에 상처를 받았다. 지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그녀가 자신 같은 지루한 사람과 함께 있어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인정한다. 그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카리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아당겨 가까이 오게 하고 왜 항상 그런 실망스러운 말을 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에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이 집에서 둘이 있을 때처럼 자신에게 더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그녀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그녀는 몸을 기울여 그가 자신의 존재에 집중하게 한다. 지로는 압도되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말을 더듬는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아카리는 그가 그들이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싫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 주변에서 그녀는 그가 자신의 성으로 부르는 것을 멈추고 이름으로 부르라고 요구한다. 이름. 그녀가 얼마나 진지한지 깨달은 지로는 마침내 그녀의 이름으로 부르기로 동의한다. 아카리는 부드러워지지만 그가 더 일찍 말했어야 한다고 투덜거린다. 하지만 그들이 대화를 계속하기도 전에
가까운 곳에서 시오리가 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언급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카리와 지로는 당황하여 빠르게 떠난다. 그들은 아무도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길 원하지 않는다. 그 후 아카리는 갈등을 느낀다. 그녀는 수영복을 입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지 생각하며 결국 보이지 않는 느낌을 받는다. 지로에게 가까이 있어도 그녀는 그의 마음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낀다. 그의 마음. 지로는 그녀를 위로하려고 노력하며 따뜻한 저녁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녀를 더 답답하게 만든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 묻는다. 기다린다고 해서 실제로 변화가 있을까요? 마침내 나를 알아줄 건가요? 한편 산책을 나선 메이와 시오리는 멀리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거리에서 메이는 용감하게 조사하려 하지만 소리가 커지자 빠르게 물러난다. 더 크게. 그들은 모르는 사이에 아카리가 소음을 내며 주변의 나무를 쾅쾅 두드려 그들을 쫓아내려 하고 있다. 메이와 시오리가 물러나자 아카리는 지로에게 이전의 논쟁 중에 그녀의 가슴을 쳐다봤다고 비난한다. 지로는 당황하며 그녀가 보라고 했다고 상기시킨다. 아카리는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마른 순간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잊어버리라고 한다. 지로는 그녀의 반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그녀의 말이 항상 이래저래라면 어떻게 자신을 개선하라는 건지 묻는다. 아카리는 잠시 멈추고 이렇게 취약한 기분이 드는 것이 싫다고 인정한다. 지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발이 걸려 아카리 쪽으로 넘어진다. 아카리는 놀라서 그의 숨소리가 거칠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괜찮냐고 묻자 지로는 어색하게 자신의 무릎이 그녀에게 대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녀에게 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카리는 이제 얼굴이 새빨개져서 이런 것에는 순서가 있다고 더듬거리며 재빨리 물러선다. 이런 것에는 순서가 있다. 잠시 후 지로는 열사병으로 쓰러지게 된다. 지로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시원한 방에 누워있고 아카리가 근처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한다. 아카리가 근처에 앉아있다. 그녀는 의사가 그가 열사병에 걸렸다고 말했다고 설명한다. 그가 다시 사과하려고 하기 전에 아카리가 그를 끊으며 사과는 아무것도 고치지 않는다고 상기시킨다. 그녀는 그가 미안해하기보다는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길 원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결혼한 지 4개월이 되었지만 서로를 거의 모르는 것 같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그를 더 잘 이해하고 싶고 그도 그녀를 위해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지로는 그녀의 말을 듣고 이상한 명료함을 느끼며 동의한다. 다음 아침 지로는 욕실에 들어가 아카리가 머리를 빗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놀리며 지난 밤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지 묻는다. 지로는 쿨한 척하려 하지만 결국 치약에 질식해버린다. 아카리는 웃으며 수건을 던져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둘 사이의 일이라고 말한다. 부부 사이의 일이니까. 지로는 그녀가 농담을 할 수 있어 안심하지만 여전히 당황스러워한다. 그날 나중에 지로는 참가자들이 밤의 숲을 탐험하기 위해 짝을 이루는 용기시험 이벤트에 대해 알게 된다. 시오리는 이를 엿듣고 즉시 지로에게 매달리며 지난밤 이상한 소리를 들은 이후로 불안하다고 말한다. 지로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만약 그들이 짝이 되면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한다. 그가 짝이 되면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렇게 말한다. 시오리는 그의 친절에 감동받아 미소 짓지만 자신이 얼마나 벌러러벨한지 깨닫고 곧 자리를 피한다. 너드가 짝을 보고 지로에게 다가와 제안을 한다. 그는 이벤트를 위해 복권을 조작할 수 있다고 자랑하며 지로와 시오리를 짝지어주고 대신 부탁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로는 아카리와 텐진이 짝이 되기를 요청해 그를 놀라게 한다. 지로는 아카리가 존경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비록 그로 인해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더라도 너드는 마지못해 요청을 수락한다. 이벤트 동안 지로는 시오리와 짝이 되고 아카리는 텐진과 함께하게 된다. 숲으로 들어가면서 아카리는 긴장하고 텐진이 손을 잡아주겠다고 제안한다. 아카리는 그 제스처에서 위안을 느끼며 받아들인다. 하지만 계속 걷는 동안 아카리는 지로의 손을 잡던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순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 생각을 지우려 하지만 자신의 감정에 답답함을 느낀다. 산만해진 아카리는 전화기를 떨어뜨린 것을 깨닫고 찾으려다 텐진과 떨어져 버린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아카리는 금세 압도당한다. 지로가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되새기며 무력함을 느낀다. 텐진이 그녀를 안내합니다. 갑자기 텐진이 나타나 그녀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는 지로에 대한 그녀의 감정을 농담하지만 아카리는 자신의 감정이 확실하지 않아 부인합니다. 감정이요. 한편 지로는 시오리가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카리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요. 시오리가 결국 그를 따라잡아 우산을 가져오고 텐진이 이미 아카리를 찾았다고 알립니다. 이미 아카리를 찾았다고요? 안도하지만 감정적으로 지친 지로는 시오리와 함께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시오리는 아카리가 지로의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부럽다고 고백합니다. 지로는 아카리와의 결혼이 진짜가 아니라며 그들 사이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들 사이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시오리는 순간의 용기를 얻어 지로가 그녀의 첫 키스였다고 고백한다. 부끄러워하며 사과하지만 떠나려 할 때 잠시 멈춘다. 지로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말한다. 어린 시절 친구인 것만으로는 우리를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을 거라고. 지로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오리는 몸을 기울여 그를 키스한다. 아카리는 텐진과 이야기하며 그가 아까 슬프다고 말한 의미를 묻는다. 그는 그것이 마치 형이 여동생이 누군가와 사귀기 시작할 때 느끼는 감정과 같다고 설명한다. 여동생이 누군가와 사귀기 시작할 때 형이 느끼는 감정과 같다. 아카리는 그가 자신을 거절하는 방식임을 깨닫고 멈칫한다. 그녀는 주저하지만 연습 결혼 프로그램 동안 그와 결혼하면 그가 그녀를 여동생으로 보지 않게 될지 물어본다. 속으로 그녀는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지 궁금해한다. 텐지는 그녀의 감정을 느끼고 사과하며 그녀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오래전에 깨달았다고 인정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걱정해준 것이 기뻤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져 있다. 아카리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시오리인지 웃으며 묻는다. 텐지는 그녀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한다. 그는 아카리가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설명한다. 결코 돌아오지 않을 사랑이다. 그는 그것이 그에게 아프다고 말하며 아카리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깨닫고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지로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안도감을 느꼈다. 아카리는 텐진에게 지로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텐진은 그녀를 격려한다. 그녀가 충분히 노력하면 지로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번에는 그녀의 행복을 기원하고 그녀에게 고통을 주어서 미안하다고 한다. 아카리는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이며 그가 틀렸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프긴 하지만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심장을 뛰게 했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그들이 나눈 모든 추억에 감사하고 있다. 그녀는 모든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하며 그는 정말 좋았다. 텐지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그녀가 지로와 함께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 그녀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날 밤 아카리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텐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다. 텐진은 그들의 대화를 되새기며 그녀가 왜 그가 시오리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시오리도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아카리와 시오리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바라며 조용히 기원한다. 다음 날 아카리는 다시 재단을 방문한다. 이번에는 500엔 동전 대신 1000엔 지폐를 던진다. 그녀는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며 영혼들에게 사과한다. 지난 방문 이후로 그녀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지만 도움을 기도한다. 그녀는 시오리와 지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한다. 한편 시오리는 집에서 옷을 개고 있는데 지로와의 키스에 대한 생각에 방해받고 있다. 그 기억이 자꾸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라서 그녀를 부끄럽게 만든다. 그녀는 왜 그와 키스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여름방학이 끝나는 것에 안도감을 느낀다. 그 일이 일어난 직후 시작되었어. 그녀는 지로에게 자신이 그의 첫 키스였는지 물어봤지만 그가 아카리와 먼저 키스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녀는 선을 넘은 것 같고 지로가 키스할 때 자신에게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궁금해해. 반면 지로는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어. 화면의 한 캐릭터가 갑자기 다른 캐릭터에게 키스를 하고 그는 시오리와의 키스를 떠올려 그녀가 그것을 싫어했을까 궁금해. 그 순간은 그의 첫사랑의 불꽃처럼 느껴졌고 거의 포기할 뻔했어. 그러나 시오리는 반복해서 사과하고 그에게 잊으라고 말했다. 지로는 그녀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 불안한 기분을 느낀 지로는 콜라와 간식을 사러 나가기로 결심한다. 만화 가게에서 그는 시오리가 자신이 원했던 같은 책을 집는 것을 본다. 둘은 서로를 보고 깜짝 놀란다. 지로는 그녀에게 만화를 읽는지 묻고 시오리는 어색하게 말한다. 오빠가 그 책을 사오라고 했다고. 그녀는 마지막 한 권임을 알아차리고 지로에게 주겠다고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가져가라고 고집한다. 대신에
시오리는 그에게 고맙다고 하며 그가 친절하다고 말하고 지로는 그들이 대화할 수 있어 기쁘다고 느낀다. 모든 일이 생겼던 거야. 상점에서 나와서 비가 내리뱉으시다. 시로리는 지로가 우산이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 부모님이 집에 없기 때문에 그녀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집에 없기 때문에 그녀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지로리는 주저하다가 동의하고 그녀의 제안에 감사합니다. 도착했을 때 시로리는 빠르게 정리하면서 지로리는 밖에서 기다리며 이것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합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지로리는 그녀의 가구가 자신의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말하며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녀의 가구가 자신의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말하며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시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옆에 앉을 수 있는지 묻고 얼굴을 붉히면서 그렇게 합니다. 로는 그녀의 커피 향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차리고 몇 개 칭찬을 하지만 그가 커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함께 만화를 읽지만 지로는 그녀의 존재에 너무 방해받아 이지에 집중하지 못한다. 오리는 지로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뭔가 잘못된 것인지 묻는다. 황한 지로는 그저 그녀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궁금했다고 말한다. 오리는 미소를 지으며 좋은 책이라고 하고 언젠가 빌려주겠다고 한다. 여는 자리를 비우고 자신의 방으로 가서 거울을 바라보며 를 초대하는 것이 너무 과한 것이었는지 고민한다. 여는 그가 이제 자신을 싫어할까 걱정한다. 시의 지로는 자신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되새깁니다. 는 시오리가 자신을 초대했다는 것은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결심합니다.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시오리는 급히 나가서 밖을 보라고 합니다. 무지개가 나타났고 두 사람은 함께 감탄합니다. 오리는 지로와 셀카를 찍고 싶다고 말하고 그들은 사진을 찍습니다. 여는 사진을 보여주며 결과가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로는 고백할까 생각하지만 그의 생각 속에 아카리가 떠오르자 멈춥니다. 생각들. 오리는 이를 눈치채고 그가 무언가 말하고 싶었는지 묻지만 지로는 이를 넘깁니다. 그가 잊었다고 말하다. 그들은 함께 서서 조용히 무지개를 바라본다. 나중에 집에서 지로는 왜 이전에 시오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반성한다. 그의 생각은 일련의 메시지로 방해받는다. 처음에는 괴짜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니 아카리였다. 그녀는 지루하다고 불평하고 지로는 자신도 그렇다고 답한다. 아카리는 즉시 메시지를 보낸 것을 후회하며 왜 지로와 대화하는 것이 이렇게 긴장되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에게 2시간 후 기차역에서 만나자고 한다. 지로는 이게 무슨 장난인지 궁금하지만 어쨌든 가기로 결심하고 10분 전에 도착한다. 그녀를 기다리며 15분 일찍 도착했지만 그녀가 15분 늦게 도착했을 때도 말이죠. 늦어서 미안해. 지로가 떠나려 할 때 아카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합니다.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이걸 데이트라고 부르니까 더 신경 써서 꾸몄다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무시할 리가 없어. 그녀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녀는 지로에게 자신이 귀여운지 물어보고 지로는 적절한 말을 찾느라 했습니다. 어색하게 그는 그녀에게 평소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녀가 아주 예뻐 보인다고 인정한다. 아카리는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이 옷은 그를 위해서만 입었으며 그의 취향을 알고 있다고 덧붙인다. 지로는 그녀가 그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그가 너무 많이 생각하기도 전에 아카리가 그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하며 오늘 그들을 위해 계획한 장소가 많다고 말한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상점으로 그녀는 물건을 둘러보며 무엇을 사야 할지 그의 의견을 묻는다. 지로는 오버웰름드한 기분이 들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는 아카리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녀가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의아해한다. 그녀는 그를 카페로 데려가서 그곳을 기억하느냐고 묻는다. 지로는 주저하다가 텔레비전에서 본 그녀의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였다는 것을 기억한다. 아카리가 놀라며 미소 짓자 그녀는 음료수를 주문한다. 아카리는 지로에게 초콜릿 음료를 마셔보라고 권하며 쓴맛이 나는지 물어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 쓴다고 말하고 아카리는 그의 드링킹 스트로를 빨아먹으려고 몸을 기울인다. 그녀는 농담으로 자신의 검은 크림이 그렇게 쓴다고 하면서 그를 장난스럽게 꼬신다. 지로는 조용히 아카리가 항상 이렇게 장난스럽고 자유로웠는지 궁금해한다. 나중에 그들은 고양이 카페를 방문하고 아카리는 고양이들을 보고 얼굴이 밝아진다. 그녀는 그들을 귀엽다고 부르며 놀이를 시작한다.
지로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얼마나 많이 웃고 있는지 생각한다. 처음 알던 모습과는 정말 다르다. 이렇게 그녀를 보니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닫게 된다. 아카리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웃고, 지로는 그녀가 도착한 이후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언급한다. 그녀가 도착한 이후로 계속 귀엽다고. 그녀는 농담을 하며, 고양이들은 귀엽지만 내가 더 귀엽지 않냐고 말한다. 지로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카리는 고양이 중 하나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안한다. 그녀는 나중에 사진을 지로에게 보내고, 지로는 잠시 그것을 바라본다. 그에게는 이상하게도 가족 사진처럼 느껴진다. 생각 없이 그는 고백한다. 그 고양이가 우리 아기 같다고. 방금 한 말을 깨닫고 그의 얼굴이 빨개진다. 아카리는 그의 반응이 너무 웃겨서 폭소를 터뜨린다. 그녀는 결혼 실습 중에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키울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한다. 결혼 실습 중에 하루가 저물어 가자 그들은 기차역으로 향한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아카리는 그들이 곧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 같아 이상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없으면 외로울 것이라고 언급하고, 갑자기 신사에서 부적을 사는 것을 잊었다고 생각난다. 부적을 사는 것을 잊었다고. 경고 없이 그녀가 길로 뛰어갑니다. 지로가 그녀에게 멈추라고 외치며 뒤쫓아갑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서 시오리와 마주칩니다. 아카리는 멈춰서서 손을 흔들며 지로가 집에 갇혀 게임을 하느라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들을 밖으로 데려와 햇빛을 볼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오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는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아카리는 먼저 신사를 방문하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시오리에게 그들이 처음 만난 곳이 신사였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아카리는 경쟁심을 불태우며 신사까지 달려보자고 시오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지로는 모든 짐을 들게 됩니다. 두 소녀들이 달리기 시작하고 지로는 모든 가방을 들고 뒤처진다. 그들 사당에 도착할 때까지 달려가면 숨이 차지만 웃고 있다. 사당의 늙은 할머니가 그들을 보고 괜찮은지 물어보고 심각한 경쟁인 것처럼 보였다고 말한다. 마치 진지한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소녀들은 웃으며 놀기 위해 달렸다고 설명한다. 할머니는 지로에게 돌아서서 같은 생각을 했는지 묻는다. 짐을 들고 지칠 대로 지친 지로는 그것이 격렬했다고 인정한다. 아카리와 시오리가 이름을 듣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린다. 그들은 의도했던 것보다 지로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루가 저물어가며 지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운동을 한 것 같지만 아카리와 시오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깟 그것만으로도 값진 하루였다. 그리고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는 여기서 끝납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영상을 만들러 갑니다.